안녕하세요. HLB제약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출인이 박재형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이제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사유를 보면은 주식 대차 체결 이렇게 적혀 있고요. 보고자가 HLB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HLB제약의 공시에 보고자가 HLB생명과학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HLB생명과학의 특별관계자가 박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사유를 보면은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대차계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L생이 대차계약을 한 건 아니고 L생의 특별관계자였던 박재형이 보유주식을 대차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줬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무려 15만 주를 대차했습니다. 그래서 대차를 했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 15만 주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여기 기타에 15만 주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여기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빠진 이유는 주식 대여할 경우에는 의결권도 이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맥커리랑 플랫폼 싸움이 있었던 2018년 9월 4일의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주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주식이 대차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대차가 됐던 거죠. 그래서 눈뜨고 의결권을 도둑 맞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진 않죠. 왜냐면은 요즘 공매도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공매도와 맞서기 위해서 많은 주주님들이 대차 해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자신의 주식이 대차 거래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있고 그리고 해지도 하는데 여기 맥커리 자산운용 이런 쪽의 주주님들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식이 대차가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의결권을 도둑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웠느냐, 이 플랫폼 층에서는 맥커리가 보수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코람코라는 운영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했고 이에 맞서서 맥커리 측에서는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1일에 대규모 대차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의결권은 주식을 대차한 쪽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mpty voting이라고 하는데 공의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 헤지펀드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내 매수하면서 가격을 올릴 필요 없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서 내가 대차를 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결권만 행사를 하고 나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의결권 행사한 다음에는 바로 또 갚아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빌리는 기간도 짧고 이자도 별로 안 주겠죠. 그리고 장내 매수하면서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대차를 했었느냐, 1770만 주 이상 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데 총 발행 주식의 8% 수준인 2780만 주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맥커리 측이랑 플랫폼 측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 플랫폼 측에서 대량으로 대차를 해서 주식을 빌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제도상 공의결권은 합법적인 의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차를 해줬다면은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박재형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이 15만 주가 감소했죠. 요거는 이제 대차를 해줬기 때문에 의결권이 역시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empty voting이라고 했었죠. 공의결권. 그래서 의결권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기타로 15만 주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차를 해줬지만은 다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 1월 20일에 둘 다 있었죠. 대여를 해가지고 15만 주가 빠지고서 기타로 15만 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판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대여를 했을 뿐이지 판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요게 대여를 해줬으면은 대여한 사람이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차익 공매도처럼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박재형이라는 분의 주식 15만 주를 빌려간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빌려서 보유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것인지 의결권을 얻기 위한 것인지 매도를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목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차익 공매도는 금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상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차익 공매도만 금지인 건지 아니면은 개인 간의 거래를 해서 차익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건지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를 해간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어찌되었든 15만 주를 대차해 준 것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그리고 대차를 해간 기간을 보면요. 요게 20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년 동안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 기간이 넘어서까지도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빌려간 기간이
거의 1년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빌려갈 수가 있게 되고, 요제 박재영이라는 분은 주식을 53만 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5만 주를 빌려주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15만 주가 없는데 요게 기타 46만 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31만 주, 15만 주,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46만 주가 되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제2호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 등의 인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제2호로 되어 있는데, 인도 청구권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여를 해줬으니까 내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 가면은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해진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내가 내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인도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2호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요게 15만 주였습니다. 이번에 대여가 된 것이고, 1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53만 주 중에서 15만 주를 대여를 해줬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 대여가 체결이 될 경우에 그 고객이 대주주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주식을 대여하게 되면은 소유지분 변동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왔던 것이고, 요것은 회사의 공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공시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대여 체결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주주 경우에는 변동일에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감하니까. 자, 그래서 접수일자가 1월 27일인데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변동일이 1월 20일이죠. 5 영업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요 달력을 보면은 20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이렇게 27일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일은 1월 20일, 5 영업일 지나서 1월 27일에 이렇게 공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HLB 제약에서 나온 공시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대차를 해준 이유, 그리고 대차를 해간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15만 주를 대여를 해준 것은 최근의 것들을 보면은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2003년에 기사를 보면은 텔스전자가 BW 인수자에게 무상 대여한 최대주주 지분이 있었는데 요 4.26% 전량이 장내에서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1년 안에 대여 주식을 반환해야 되는 게 BW 인수자입니다. 그런데 이 BW 인수자가 텔슨전자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전량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밑에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문이 있느냐, 회사 측에서 1,100만 달러 규모의 카메라폰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호재성 공시를 발표했는데, 요게 BW 인수자의 주식 매도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출 계약 호재성 공시가 나오고 BW 인수자는 주식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BW 인수자는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대여했던 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의문들을 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팔았던 가격이, 처분 가격이 대략 이제 최대치가 2,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BW 행사 가격이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서 더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W,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목적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